지금 간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급 아니에요. 한 거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내세요. 공급으로 보고 간주 공급. 그래서 이게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래처 누군가를 주는 거 부가세 과세한대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여기 가로 안에 보시면은 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광고, 선전물 다 익히고 계셔야 되는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광고, 선전물은 과세하지 않습니다라는 거고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한 견본품도 과세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도 특히 조금 그런 경우가 드문데 우리 예전에 길 다니다 보면은 누가 자꾸 뭘 주잖아요. 볼펜도 주고 막 주죠. 그럼 이거 뭐예요? 만약에 우리는 그들의 거래처이기도 한데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막 좋겠어요? 아니겠죠. 광고, 선전 목적으로 배포하는 거는 과세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요? 그냥 대변에 제품이나 상품이 나가고 부가세 없이 바로 광고 선전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물론 타개정 대책은 등장할 거고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놨어. 근데 이건 써봐야지만 알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사업 목적상 거래처에 뭐가를 줘요. 근데 이게 부가세 과세하면 자유롭게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 목적으로 견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사업상 증여를 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차변에 견본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광고 선전비 또는 견본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개인적 공급을 볼 건데요. 원래 사업주가 우리 종업원들한테 지급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자기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역시 공급은 아니지만 과세 형평에 맞춰야 되니까 부가세 네가 스스로 부담하고 쓰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단 예외적으로 작업복, 작업모, 직장 체육비 등의 실비 변상적 또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범위요. 복리후생비라고 회계 처리한 것들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요런 등의 실비 변상적인 성격, 요런 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 우리 2019년도에 추가됐던 내용이요. 경조사 관련해서 뭐 종업원들에게 10만 원 이내로 공급하는 것들은 과세 안 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조사 관련된 거 각각 10만 원, 명절이나 기념일에 따로 또 10만 원 이내. 요거는 과세 안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참치캔 회사야. 근데 우리 회사 종업원들이 우리 회사 물건 다 먹어본 건 아니야. 그래서 무슨 경조사 때 이런 거 선물로 주면 좋겠는데 9만 원짜리를 줬다? 그것을 과세 안 한다는 얘기야. 근데 12만 원짜리 물건을 줬다. 그럼 어떻게 한다? 10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하고 2만 원은 과세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올해 바뀐 거니까 경조사 관련 따로, 명절 기념일 관련 따로따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가가 하다 이제 뭐까지 폐업하면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세 내래요. 요거 아까 간단히 설명했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를 이렇게 딱 차렸어요. 물건 요거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럼 이거 팔기 위해서 컴퓨터, 책상, 에어컨 다 사다 왔겠죠. 이거 사왔을 때 네이스 공제 받았을 거예요. 나 더 이상 사업 안 해. 딱 폐업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컴퓨터 갖다 쓰고 에어컨 갖다 쓰면 아무도 부가세를 부담 안 하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세 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할 때요.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누구에 대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부가세 내셔야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남아있는 자산인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부가세 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고자산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부가세 내세요. 역시 얼마만큼? 시가만큼 내시면 되고 이 감가상각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그거예요. 아까 그거 그림이 여기 있나요?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줄어든 거 빼고 그래서 계산식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줄어든 거 빼고 남아있다라면 부가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컴퓨터는 사온 지 5년 됐어요. 이 컴퓨터는 사온 지 1년 됐어요. 그럼 이 부가세 내요?
이미 세법상 가치가 다 줄었으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얘만 부가세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원래 아닌데 인위적인 과세 표준 만들어낸 거죠. 간주시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에다가 이 시가 똑같아요. 요 시가는 뭐라고 부른다? 간주시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간주시가. 어쨌든 시가, 직매장 만추를 제외하고 시가에 해당합니다. 요거보다 조금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보지 않는 것 등등도 있는데 보고 교재 잠깐 보고 올게요. 교재 페이지 아까 펼쳐 놓으셨으면 200페이지 쓱 보고 지나갈게요. 다 보지는 않고 몇 가지만 추려서 200페이지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 요 말이 뭐냐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다 받았잖아. 그랬던 것을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 소비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면세 사업의 전용입니다. 자, 취지 아까 다 파악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단 매입시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제외되는 거예요.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안 받았어? 그럼 해당하지 않아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예제는 여러분 참고해서 한번 복습하시면서 꼭 훑어보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인 것도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예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깊이는 안 파셔도 돼요. 예제는 흐름 따라갈 수 있으면 그 정도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매장, 반출 요것도 있죠. 얘도 단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 다른 매장에 반출하는 거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여기 다 교재에 적어놨어요. 일반적으로 공급으로 보고 세금 계산서 교부해요. 근데 주사업장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게 되면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공급으로 오지 않는다. 근데 그 와중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어? 그럼 공급으로 볼게. 여기에다가 헷갈리면 밑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공급으로 보고 주사업장 총괄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그럼 공급으로 볼게. 이렇게 연결. 내가 내 다른 사업장에 보낸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과세되는 거 아닙니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예요. 직매장 반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있을 거예요. 여기 회계처리는 뭐 본점, 지점, 제품, 공장 뭐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시고요. 요거.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공고를 보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내가 다른 사업장에 보내는 그 이유가 원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한 거 하기 위해서 반출한 거는 당연히 과세하지 않아요. 아까 판매 목적이라고 했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하는 거 당연히 보지 않아요. 또는 수선비로 쓰는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개념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판매 목적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적 공급 페이지 202페이지에 해당하고요. 자, 이것도 자기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한 재화를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 소비했을 때 그 대가 받지 않고 또는 그 대가 시가보다 낮게 받았다면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내세요. 그런데 단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요거는 공급으로 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비 변상적인 성격, 복리후생 성격 이런 것들은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죠. 얼마만큼 시가. 그다음에 사업상 증여도 같은 개념이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견본으로 제공하는 거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광고 선전 목적. 근데 여기 교재는 없으니까 하나 쓸까요? 하나만. 우리 특별재난 지역에 보내는 거 있죠. 그럼 이것도 거래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건 과세 안 해요. 우리가 국가에서 특별재난 지역 선포된 곳에 물품 공급하는 거, 보내는 거는 과세 안 됩니다. 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특별재난 지역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태안, 또는 어디 뭐 홍수가 많이 났다. 그래서 뭐 생필품 같은 거 보내죠. 그럼 과세되면 아무도 안 보내겠죠. 이런 거는 과세 안 합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표 없이 잔존 제어는 같은 내용이니까 그 정도만 보고 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는 경우 교재 조금 더 여기 따로 나왔네요. 여기 교재 따로 나왔네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 구분을 이렇게 해놨네요. 아예. 그래서 다음의 경우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프린트로 돌아와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프린트에 뒤로 넘어가시면 왜 공급으로 오지 않는 거, 교재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있고요. 저는 딱 4개만 써놨어요.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저의 공급으로 오지 않는 거래입니다. 저의 공급이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이 이전이죠. 담보 제공한 건 아직 소유권 안 넘어갔어요. 쉽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담보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통째로 포괄 양수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도 부가세 과세 거래에 해당을 하는데 얘가 공급자 입장에서 10억, 이 사업의 규모가 10억이에요. 10억을 이렇게 공급하면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서 1억만큼 국가 이렇게 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양수받는 쪽은 10억짜리 이 사업에 대해서 이 1억만큼 매입세액이 되는 거니까 부담을 하고 국가로부터 환급 받겠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를 하게 되면 1억 받아봤자 1억 환급해줘야 돼요. 효익이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 공급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세 물납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상속세 얘기 한번 했었었죠. 만약에 내가 땡전 한 푼이 없다고요. 그래서 건물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땡전 한 푼 없으니 건물 한 귀퉁이를 이렇게 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물납을 했어요.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국가에게 넘어갔으니 그럼 내가 국가한테 부가세를 거래 징수했다가 다시 국가에 내나요?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 조세의 물납도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우리가 공매 등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뭐냐면 저희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과세 돼요.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그냥 예를 들자면 그냥 이해하시라고 예를 들었어요. 얘가 체납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얘가 체납을 한 거래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낙찰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얘가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서 이렇게 내야 되죠. 근데 이게 누구예요? 체납자예요. 과연 낼까요? 안 내겠죠. 근데 낙찰받은 자는 정상적으로 낙찰받아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만큼을 얘를 주고 국가한테 환급받으려고 하겠죠. 국가는 어떻게 해요? 괜히 억울하잖아. 받지도 못하는데 환급을 해줘야 되니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그냥 아예 공급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도 얘네들은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네 가지 정도는 파악을 좀 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간주 공급의 내용도 많고 공고를 보지 않는 거래들도 연결하시면 돼요. 자, 다시 외워볼게요. 과세거래, 과세대상 세 가지.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마지막 재화의 수입입니다.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들어갈 건데요.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자,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계약과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서 역물을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자, 용역의 공급은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역 제공, 역. 그럼 서비스, 사람, 인적 용역을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사용하게 하는 거. 임대 생각하시면 되죠. 빌려주는 거. 이렇게 딱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용역의 공급은 뭐다? 인적 용역. 인적 용역과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및 기타 행위. 그래서 우리 흔히 얘를 서비스업 이렇게 얘기하죠. 관련 업종을. 그래서 그 업종을 보시면은요. 건설업. 얘는 무조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라고 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서비스업으로 알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업 이런 거 다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뭐 등등등 있대요. 자,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넣어둔 거예요. 부동산 매매 부가세 과세되죠. 부동산 임대 부가세 과세되죠. 어떤 과세 거래에 해당할까요? 써보세요. 부동산 매매업은 뭐예요? 부동산 매매업은 자, 부동산 매매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부동산 매매업은 뭐다? 재화의 공급이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소유권 이전이 와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뭐라고 있어요? 빌려주는 거, 사용하게 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된다? 용역의 공급. 부동산 임대업이 용역의 공급입니다. 우리가 건물 하나 사는 것도 당연히 부동산 매매, 부가세 거래죠. 사무실 빌리는 것도 뭐가 돼요? 부가세, 과세 거래에 해당하죠. 그럼 우리 회사에 가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 건물이 아닌 이상 이번 달 뭐는 그치 우리가 그거 주의하자고 했잖아요. 우리는 빌렸잖아. 빌린 건 뭐다? 임차죠. 임차료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건물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런데 단 전답 가수원의 임대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등에 대여는 부가세 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전답 가수원, 논밭 있죠. 이런 거.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쉽게 그런 거 임대했을 때 그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죠. 임대, 부가세, 과세 거래 아닙니다. 공익사업 관련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용역의 공급의 마지막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좀 외워두세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우리 재화의 공급은 자가 공급도 어떻게 했어요? 과세했죠. 재화의 공급, 자가 공급도 과세했는데 용역의 자가 공급은 공급으로 과세 안 합니다. 용역의 자가 공급은 과세 안 합니다. 용역의 공급 쉽게 제가 뭐 얘기했어요? 인적 용역 생각하세요 라고 했죠. 내가 내 사업에 쓰는 게 자가 공급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전기를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전기가 고장났대. 그럼 밖에 누구 용역 불러요? 내가 가서 수리하겠죠. 근데 이 사실을 국가가 알까요? 몰라. 과세 포착하기가 쉽지 않겠죠. 용역의 자가 공급은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에 가서 뭐 하셔요? 근로를 제공하죠. 근로라는 역을 제공해요. 그러면 나도 배웠어.
나도 역을 제공했으니 사장님한테 부가세 거래 징수하면 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그건 뭐예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 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무조건 기억하세요. 세 개 다 기억하셔야 되시고요. 우리 재활 공급에는 대가가 수반되지 않아도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보자. 무상 공급 봅니다. 그런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 용역의 무상 공급. 여러분 용역의 무상 공급 한 적 있어요? 집에 가서 설거지 안 해봤어? 해봤어. 근데 엄마한테 용돈 받았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다 뭐예요?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우리 봉사활동도 뭐예요?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죠. 근데 부가세 과세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쉽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부가세 과세 안 됩니다. 역시 과세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용역의 공급은 인적 용역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임대.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단 중요해요. 단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 과세해줘야겠죠. 그렇죠? 특수관계 있는 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없는 우리들만 과세하면 너무 형평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라면 역시 과세 안 돼요. 그래서 이 요건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구?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 과세합니다. 제가 엉뚱한 예시 같지만 이거 예시를 든 이유는 세 개 다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용역의 자가 공급, 내가 내 집에 쓰는 거 과세 표착하기가 힘들다고요. 근로 제공하는 거 용역의 무상 공급 과세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가면 돼요. 마지막 재화의 수입으로 가볼게요.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 자, 여기가 뭐 A, 미국이래요. 여기가 우리나라 K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연결했었죠. 생산 쪽에서 과세 안 한다고요. 어디서? 소비지국에서 과세합니다. 이 말은 뭐다? 재화의 수입.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수입에 해당을 하고 이때 부가세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에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다음에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자화의 수입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외국에서 물건 들어오면 자화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 그리고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뭐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이 들어왔다. 역시 이것도 수입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이런 내용이 돼요.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출 신고 수리가 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역시 재화의 수입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라는 건데 자,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수입하면 과세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수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뭐가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앞서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라고 했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수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를 영세율 적용된 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수입으로 보지 않게 되면 아무도 부가세를 부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우라면 이것도 수입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단이 붙어요. 자, 이 단은 뭐냐면 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시기가 언제다? 선적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공급 시기는 언제? 선적일이요. 선적일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선적되기 전 물품이라면 아직 영세율이 적용 안 됐겠죠. 그러니 그것은 제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단, 선적되기 전 물품 제외라고 쓰시면 돼요. 선적되기 전 물품은 제외입니다. 요거는 제외. 선적되기 전 물품은 제외. 왜? 선적되면 영세율이 적용되니까. 선적되기 전이니까 영세율이 적용 안 됐겠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원래는 공급자가 과세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공급자가 이 생산 중에서 과세하는데 이때 안 하기로 했죠. 얘네들도 뭐가 적용돼요? 영세율. 우리 상호 면세주의에 의해서 나만 영세율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 국가도 영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쪽도 영세율을 적용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부가세를 과세한대요. 그럼 누가 과세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과세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자마자 과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일시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구역을 우리는 보세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구역. 세금이 일시적으로 보수되어 있는 구역. 보세구역. 여러분, 인천공항 비행기는 못하지만 드라이브는 우리 갈 수 있잖아. 가다 보면 뭐가 써 있냐면 자유무역지역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누가 있어요? 세관장. 그럼 거기에 뭐냐면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뭐가 과세돼요? 관세도 과세가 될 거고 비싼 애들이 들어오면 개별소비세, 주세 이런 것들이 과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세 등을 부과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도 같이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세구역에 누가 있다? 세관장이 있대요. 이거 너무 크게 그렸구나. 여기에 누가 세관장이 관세 등을 과세할 때 같이 부가가치세도 과세합니다. 관세 등을 부과할 때 이 부가가치세도 같이 과세를 해요. 어디 갔어? 부가가치세도 과세합니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티내고 싶었어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누구한테 과세해요? 수입자한테 과세하겠죠. 누구한테? 수입자한테 과세하는데 그럼 이때 수입자는 누구일까요? 사업자가 대부분인데 요즘은 개인들도 수입 많이 하죠. 그러니 이때 수입자는 누구? 개인도 있어요. 원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예요? 사업자죠. 사업자입니다. 근데 재화의 수입인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입자, 개인도 해당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니 이 세관장은요, 이 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했다라고 하는 증빙인 누구를 교부해준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그럼 여기에 공급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세관으로 돼 있어요. 김포세관, 울산세관이라고 하는 세관이 공급자에 해당을 할 거고요. 이 세금계산서에는 과세표준이 있죠. 근데 이 과세표준은 가짜예요. 왜? 이 세관장은 뭐만 과세하면 돼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표준은 가짜입니다. 얘는 가짜. 가공이에요. 가공입니다. 가공의 과세표준.
뭐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된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 입력을 한번 해보셨죠? 그럼 그때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수입세금 계산서라고 유형을 선택하면 하단에 누구밖에 안 띄워줘요? 공제가 되면 부가세 대급금밖에 안 띄워줘요. 왜? 수입세금 계산서는 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그렇게 연결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건 실무 들어가서 직접 입력도 하고 연결하시면 조금 더 연결이 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과세 표준을 써놨는데요. 재활 수입의 과세 표준 여기다 한 번 더 쓰셔도 돼요. 이 과세 표준은 뭐다? 가짜, 가짜, 가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가공입니다. 뭐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 관세 과세 가격이 그냥 제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0원이라고. 만약에 이게 1,000원짜리 물품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관세,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싹 다 더해지는 게 과세 표준이 돼요. 관세, 개별 소비세 이런 애들이 만약에 2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된다? 1,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얼마? 120원.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를 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과세 표준은 뭐다? 가짜. 뭐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시면 돼요. 실무에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왜 1,200원에 대해서 재화일 수입의 부가세를 이렇게 과세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인데 수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 관세도 붙고 개별세도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증가한 거는 1,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1,200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은요. 혹시 이거 그림도 그리셨다면 보세요. 우리 재화일 수입에 과세를 하는데 이때 재화일 수입은요. 이게 보세구역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보세구역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재화일 수입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구역 안에서도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냥 그건 재화일 공급인 거예요. 또는 이 보세구역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해서 재활 수입이 아니에요. 재활 수입이 되려면 이렇게 거쳐서 들어오는 게 재활 수입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교재 복습하다 보면은 말로 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런 얘기였구나.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세요. 뭐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게 들어온 거는 뭐 수익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재화의 공급입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 정도로만 연결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익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교재 연 김에 여러분들도 교재를 한번 열어보세요. 용역의 공급은 뭐 205페이지부터 해당하는 건데 꼭 보세요. 큰 범위에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만 가지고 프린트만 가지고 복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추가적으로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그런 거 잘 챙기시면 돼요. 이 세 가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간주 공급에 대해서도 부수제와 용역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다 여러분들 개념 조금 생기면 요거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재화의 수입 그래서 교재에서 막 설명해줬죠. 인치라는 거, 반입하는 행위,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이런 거 있다 정도 해줬고 207페이지에 넘어가서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거 연결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급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가 208페이지 여기 있다가 올 수 있으니까 써두시고 프린트 가지고 역시 연결을 합니다. 공급 시기. 공급 시기. 공급 시기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공급 시기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한데 쉽게 생각을 하셔서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부하는 때라고 쉽게 연결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부터 하나 세팅하고 갈게요. 여러분도 저처럼 그려보세요. 길게 하나를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세팅. 여러분 이쯤에다 쓰세요. 이쯤에다가. 공급 시기란 보통은 공급 시기는 언제? 물건을 이렇게 넘겨줬을 때요. 물건을 이렇게 넘겨줬을 때 언제다? 인도 기준을 따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익 인식 시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건을 이렇게 넘겨줘요. 물건 넘겨주고 어떻게 하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했다라면 그 증빙인 뭘 교부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연결을 이렇게 뭐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거래 징수했다라고 하는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 이렇게 연결. 그러니 원칙은 언제? 물건 넘겨주면 세금 계산서도 같이 교부하세요. 이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물건 같은 거 새로 들어오면 거기 뭐 들어있어요? 세금 계산서 들어있죠. 물건 보내면서 세금 계산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뭐 다양한 예외들이 있는데 기본 깔고 갈게요. 그런데 예외. 자, 이쯤 그린 다음에 이건 뭐요? 공급하기 전인 거죠. 공급 시기 도래전, 공급 시기 도래전,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이 말은 뭐예요? 물건 아직 안 준 거죠. 물건도 안 줬는데 거래처에서 나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에서도 세금 계산서 원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세금 계산서 끊어주는 거 인정.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공급 시기 도래전, 즉 인도 전에 대가를 받았어요. 그럼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증빙인 세금 계산서나 저 좀 줄여서 쓸게요. 3개.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교부했다. 그럼 이것도 인정 오케이로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받았다. 세금 계산서 교부했어. 그럼 그것도 오케이. 근데 대가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가를 받지 않고 대신에 7일 이내에 받기로 하고 세금 계산서 교부하면 그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기본 이 정도만 세팅하고 서로 간의 계약 등에 의해서 이럴 수 있겠죠. 원칙이 있고 예외적인 것들을 연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깔고 가시면 돼요. 원칙은 물건 주면 세금 계산서도 끊어줍니다. 대신 그 전에 돈 받았으면 세금 계산서 끊어줄 수 있습니다. 또는 서로 간의 계약 등에 의해서 일주일 이내에 돈 받기로 하고 세금 계산서 끊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연결. 자, 그래서 제어의 공급 시기 일반적인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기준.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미 세팅했어요. 언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 우리 재화에는 쉽게 뭐가 있어요? 미루지 말고 복습하세요. 이런 거 상품도 있고 또 뭐? 건물도 있죠. 근데 건물 갖다 줄 수 있어요? 못 갖다 주죠? 그러니 이건 언제? 이용 가능하는 때.
이렇게. 그러면 살짝 쓰면 되겠네요. 뭐 부동산. 이렇게 써보시면 되죠. 세법은 어느 정도 외워야 맞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 많이 티를 내주세요. 눈 잡고 가야 됩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거래 형태별 제외 공급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금 판매 일반적인 거래죠. 뭐 3개월 있다 받기로 했습니다. 외상 판매 또는 뭐 6개월 할부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원칙에 따라서 재와 인도 또는 못 갖다 주면 이용 가능한 때. 예를 들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거래는 재와 인도되는 때에 세금 계산서도 끝낸 겁니다. 공급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2번 장기 할부 판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장기 할부 판매. 위에도 할부 판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장기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1년 이내인 거죠. 장기는 뭐다? 1년 넘어가는 애들입니다. 그럼 이때에는 공급 시기가 다르다고요. 우리 쉽게 연결해 볼게요. 이런 거요. 제가 백화점에 가서 샀나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요. 제가 제품하면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요. 그럼 부가세 당연히 얼마? 30만 원 이렇게 가정이 됩니다. 자, 그럼 3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제가 돈 주고 왔을까요? 그럴 리가. 할부를 했어요. 제가 3개월 할부를 해요. 그럼 이렇게 3개월 할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할부죠. 3개월 할부를 하게 되면 써볼까요? 3개월 할부를 하면 요거는 물건 갖고 가겠죠. 언제? 요때.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끊으라는 거예요? 할부 판매도 재와 인도되는 때라고 했으니 30은 생략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3개월 할부가 아니라 돈이 너무 없어서 30개월 할부를 했대요. 그럼 30개월 할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개월 할부를 하면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얘를 30번에 나눠서 대가를 준다라는 얘기죠. 그럼 백화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까먹을까 봐 어떻게 해줘야 된다? 30번에 걸쳐서 세금 계산서 싸줘야겠죠. 그러니 공급 시기를 언제로 하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할부는 어떻게 세금 계산서가 몇 장 나오는 거예요? 30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만 원에 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에 해당을 하겠죠. 꼭 외우세요. 일반 할부는 저 인도되는 때 300만 원 한 장. 장기 할부는 어떻게? 30장.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꼭 기억하세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번. 뭐 3번과 4번 이런 개념은요.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 이런 건 그런 조건이 성취돼서 그런 기간이 경과돼서 뭐가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렇게 연결. 이런 게 확정되는 때. 5번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요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셔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공급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전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무채물, 전기 공급은 뭐다? 과세예요. 자, 오늘 숙제. 한국전력에서 쏴준 고시설을 보고 옵니다. 한국전력 전기 공급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써 있어요. 고지서는 세금 계산서에 효력이 있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전기는 과세예요. 지난 시간에 무채물이라고도 연결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기는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한국전력 가서 사오나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공급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얘를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볼 거냐? 언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 즉, 한국전력이 세금 계산서 쏴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리고 요건 참고로 중간지급 조건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표현이라서 제가 그 표현을 보면은 여러분 할부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할부는 여러분 백화점에서 할부하면 돈 안 줬으니까 물건 가만히 두고 와요? 아니죠. 할부는 인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 후에 일어나는 게 할부입니다. 그럼 중간지급 조건부는 뭐냐면 물건 인도 전인 거예요. 대가를 구분해서 받는 걸 우리는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합니다. 그냥 개념으로 살짝 이해하시면 이건 인도 전 대가 구분.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할부는 뭐다? 인도 후.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재활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에요. 자, 가공 계약은 용역의 공급도 있고 재활 공급도 있어요. 세법 말장난 많이 칩니다. 가공이 완료되는 때 아니라고요. 언제? 가공된 재활을 인도하는 때죠. 인도하는 때. 그다음에 간주 공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주 공급은 재활 공급 의제의 경우 요 간주 공급 얘기입니다. 7번, 8번 다 간주 공급이에요. 네, 원래 공급 아닌데 공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는 보통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대충 표현했어요. 사용 소비하는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제기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무슨 사용 소비냐. 사업상 증여는 증여한 때를 있고 직매장 반출은 반출한 때지. 그 말이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요즘 시험은 하나하나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그 내용 따라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반출하는 때, 뭐 사업상 증여하는 때, 그리고 폐업시 잔존 제한은 언제? 폐업하는 때. 자, 지난번에 과세 기간 할 때도 연결했는데요. 폐업 신고일 X, 폐업 신고일 아닙니다. 폐업 신고일 X. 그다음에 우리 자판기 쏠쏠치 않게 등장하죠. 무인 자동 판매기. 실제로 자판기의 공급은 언제 일어나요? 돈 넣고 버튼 누르면 캔이 뚝 떨어지죠. 그럼 공급이야. 그때 마다마다 세금 계산서 교부해요? 귀찮다고요. 그러니 언제로 하자? 돈톤에서 돈 꺼낼 때. 현금을 인치하는 때. 현금을 인치하는 때. 매 수출하는 재와 뭐가 영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언제? 선적일입니다. 그래서 선적일에 뭐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죠. 써볼까요? 선적일에 뭐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적, 배에 실는 거. 선적, 배에 실는 거, 기적, 비행기에 실는 거. 보통 선적일 얘기하시면 되고요. 다 못 외우니까 여기에 위탁 가공무역 방식이라고 있는데 우리 위에 보면 자활공급으로 보는 가공도 인도하는 때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공, 인도되는 때 그 정도로 연결을 해보시면 돼요. 다양한 거래 형태별 있는 거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체크되셨으면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러 갑시다. 용역의 공급 시기 오른쪽에 있나요, 여러분들은? 용역의 공급 시기. 별거 없으니까 체크하고 중요한 거 하러 갈게요. 왜 자꾸 손가락에 나오지? 손바닥에. 용역의 공급 시기 일반적인 경우 영무 제공이 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요.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리고 같아요. 완성도 지급 기준이나 중간 지급 조건부나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연결.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면 영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우리 용역의 공급에 뭐 있어요? 임대 있죠, 임대. 그럼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해서 이 사무실 빌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냐면 언제예요?
이번 달에 저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줬어? 세금계산서 얘기하죠. 그럼 바로 그때요. 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그쪽에 세금계산서 쏴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부동산 간주임대료. 자, 이게 이제 이번 시간의 주인공인데 우리 간주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원래 아닌데 그렇게 보겠습니다가 간주하다죠. 그럼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를 보고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원래 아닌데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 언제로 하죠?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아닌데 그렇게 보는 거니까 인위적인 거니까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건물 임대업인 경우에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 해당을 해요. 부동산 임대업. 요거는 10분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연결하시고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